안녕하십니까, 연수입니다. 명인들의 복귀 금요일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자, 한 주간을 정리하면은 분위기는 좋아지고 있다. 그리고 억누르던 큰 대형악재가 해소의 기대감이 크고 거기에 걸맞는 수급이 외국계 수급이 받쳐주죠. 네, 이런 변화 때문에 양시장 모두 지수는 60일선을 뚫어내고 확장을 시킨 한 주입니다. 단 주간 단위의 변화를 보면은 아직은 국내 기관 투자자들 적극적이지 못하고 여전히 좀 비관적인 부분,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생각을 많이 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대형주로 수급이 쏠리면서 중형주가 한 주간 신주가들이 많죠. 밤에 이 틈을 타가지고 이슈 부각된 주가들은 주초 중반 게임이 있었고 주 후반부 게임이 명확하게 있었죠, 이번 주. 네, 일단 이슈화 됐던 주가들, 정부정책 수혜주, 환경변화 수혜주, 이런 것들이 움직인 한 주가 같습니다. 자, 한번 차트를 보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는데, 코스피가 제가 지난주 금요일 방송에서도 이제 60일선 장벽을 벗어 던져서 움직일 시간이 아닌가. 서서히 움직입니다만 지난주 대형주 움직임이 한번 나타났었죠. 네, 나타난 다음에 주가 반응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가 이게 크게 지금 곡선을 그리지는 않습니다만은 현재 변화는 우리가 박스권에서 뭔가 상향 이동을 시키고자 하는 의미 있는 변화가 대형주에서 1차적으로 한번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 봐야 되겠고 이런 변화 때문에 우리가 120일 있는 자리가 지금 한 2170 정도 되거든요. 여기가 2170포인트, 2150포인트 지수 기준으로 요 영역 전후에서는 한번 단기 고점 매물 소화가 좀 될 수는 있는데 현재는 제가 보니까 전체적인 상황 수급의 완화 그리고 지금 불확실성 해소 기대감으로 분위기는 대형주가 좀 쉬더라도 중형주가 돌아간다든지 다음 주도 수익률 게임에는 활발하게 움직일 것 같습니다. 전통적으로 보면 이제 60일 장을 오랫동안 장을 봤다가 우리가 지금 10월 급락 다음에 이제 1월 중순에 돌아선 거예요. 이 코스닥입니다. 코스닥도 지금 어제 변동을 확 보이다가 지금 오늘 돌아섰는데 안착이 돼 있죠. 안착이 돼 있는데 양시장을 비교해 보니까 이번 주만큼은 상승 각도가 코스닥보다는 코스피죠. 코스피의 상승각이 강했죠. 각도가 더 가파르죠. 이게 뭐냐면 일단 주도권이 이번 주만큼은 코스피에 있었다는 거예요. 지수를 양쪽 비교하면은. 물론 종목은 달라요. 내가 이제 오늘 금요일인데 금요일 나오는 날기점에 장이 좀 변하는 걸 오후에 아마 느꼈을 겁니다. 그 부분 오늘 검토를 합시다. 그래서 60일 장선을 돌파하면은 수급은 응축되기보다는 확산되는 겁니다. 확산되는 거고 순환매도 빨리 돌아갈 수 있어요. 60일을 딱 짓누르고 있을 때는 조심하고 소수 종목들 중심으로 가다가 이제 좀 확산되는 구간에 들어간 이번 주는 대형주들이 한 차례 다 반등을 하면서 바닥에 기지개를 폈습니다. 그래서 먼저 악재가 여러분들 해소되는 미중 무역 분쟁이라든지 금리 부분은 제가 이야기했고 지난 시간 와서 미중 무역 분쟁이 양국 간의 악화일로로 가지 않기 위해서 관세 부분에 지금 벽을 쳤던 미국의 장벽, 중국의 고집 이런 것들이 지금 해소되면서 뭔가 좀 합의점을 찾겠죠. 단 여러분들이 경계해야 될 부분은 여전히 완벽한 합의까지 가기는 좀 시간은 걸립니다. 잘 아시는 기술 탈취 부분, 지적 재산권 부분들. 요거는 미국도 상당히 예민하죠. 화해에 대해서 이제 좀 압박을 하죠. 네, 그 다음에 지적 재산권 부분은 중국이 또 쉽게 포기할 수 없고. 하여튼 무역 관세 장벽에 대한 이 강력한 압박 부분이 해소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1, 2월 장세는 이 기대치면에 움직인다는 거죠. 자,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 이번 주, 대형주를 좀 보고 가겠습니다. 지난주 제가 대형주의 시그널이 긍정적이고, 단기적으로 코스닥이 바이오주들 이런 것들은 좀 압축해놔야 되겠다. 왜냐하면 좀 하방 압력을 받았죠, 이번에 실은. 네, 이거는 저 생각대로 간 것 같은데, 대형주 잠깐, 이번 주에 괜찮았던 대형주 차트를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지금 가장 추세적으로 먼저 갔던 게 이제 삼성 SDI. 2차 전지주죠. 삼성 SDI가 기조로 가다가 목금 조정받은 거는 잘 아신 바에 수소차 좀 전에 이야기할 건데 수소차의 정부 정책 발표 후에 수소차가 단기 급등하니까 전기차 2차 전지 필요 없어 이래가지고 하락이 나왔어요. 요거는
단기적 현상일 뿐입니다. 수소전지차가 지금 뭐 당장 된다는 게 아니고 앞으로 제가 시간적으로 봤을 때 상당한 시간이 많이 걸려요. 본격 상용화까지. 근데 시작이라는 애민 반응을 보였는데 2차 전지주 여기에서 죽지는 않겠죠. 당연히 소화하고 가는데 조금 코스닥은 좀 가했죠, 중형주들. 근데 LG화학, 네, 펀더멘탈 화학 시황하고 2차 전지 시황 기대치로 움직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삼성전자 한번 볼까요? 삼성전자가 양봉이 뭐 오늘도 한 0.8% 조금씩 올라갑니다. 예. 38,000원, 7,000원까지 내려온 다음에 지금 이제 42,000원까지 갔는데 일단은 다음 주 제가 뭐 여러분들 보시기에 삼성전자 기준으로 한 43,000원 벽이죠. 네. 43,000원 벽대 들어오면 조금 단기적인 저항은 받을 수 있겠죠. 이 영역이네요. 네, 이 영역하고 뭐 잘 드신 정확하게 맞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조금 그 상승했던 대형주들이 매물을 좀 소화할 가능성이 좀 높아요. 네. 다음에 휴식을 취했던 중형주들 돌아갈 가능성이 높죠. 이건 아까 말씀드렸고. 자, 한번 대형주 한번 쭉 보고 가겠습니다. 네, 일단 대표주도 보고. 최근에 이제 수소차 움직이고 정부 정책 발표 나오고 또한 뭐 현대차도 앞으로 한 7조 이상 투자를 확대하겠다 해가지고 자동차주들이 얕은 반응이 네, 뭐 강력하지는 않습니다만 대표주는 네, 이런 상승 기조가 나왔죠. 뭐 제가 보기에는 수소차에 대한 기대치 있는데 4분기 실적은 현대차가 저는 좋지 않을 것 같다. 그다음에 이제 실적 시즌은 앞두고 단기 고점화는 될 것 같죠. 대형주 보유자들 생각하고 계십시오. 지금 보는 거는 현대모비스 부품주들이 상대적으로 나왔죠, 그죠? 네, 부품주들이 나왔는데 자동차 이야기한 김에 이번 주는 부품주들 수소차 뒤에 이야기하고 대형주 부품주들이 제법 올랐거든요. 그래서 자동차주들이 주 중반에서 후반부 좋았습니다. 주 초반에서 중반부는 누가 주도했어요? 남북 경협주가 주도한 거죠. 남북 경협주가 상당히 좋았죠. 비료주까지. 근데 주 중반 이후 후반은 자동차주예요. 자동차주는 현대모비스도 있습니다만은 204320 만도 바닥을 빡 차고 지금 120일 위로 튀어 올라갔죠. 네. 앞으로 조정 시 잘 보셔야 될 주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별적으로 보면은 중형주 64960, S&T 모티브, 오늘 좀 수소차하고 연동된 주가예요, 이게. 이런 오늘 뭐 수소차 관련주, 자동차주가 주반부 가장 좋았다. 네, 이렇게 제가 설명드리고, 대형주 중에 지금 실적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주가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대형주 먼저 보는데, 최근에 실적 기대감, 뭐, 유가 약세, 또 환율도 좀 뭐, 1200 금방까지 갖다 좀 떨어졌고, 전반적으로 대한항공의 유리한 구도죠. 예, 대한항공이, 4분기 또, 뭐, 장사도 잘할 것 같다. 지금 업황 실적 좋다 해가지고, 직전 바로 고점까지 뚫어내는 저력을 보였죠. 네, 대한항공이 패턴상으로 보면 대형주 중에서는 가장 강해 보입니다. 그 다음에 게임주를 대표하는 NC소프트. 얘도 지금 기존 지금 매출 구도, 영업이익 구도, 실적은 네, 여전히 전망치를 좋게 봅니다. 단 뭐 거래는 이틀 올라가면 또 대형주는 또 매물 소화하면서 가죠. 네, 이런 것들. 이제 4분기 나올 실적이 괜찮다. 이런 주가들 중에 대한항공, NC소프트가 움직였고, 네, 오늘 저 바닥권에서 화학시황이 개선, 이게 또 효성이 또 자동차 부품 소재도 좀 많이 하죠. 효성도 좀 오늘 8% 강세를 보였는데 조금 어디 자동차주 강세하고 좀 연동돼 가지고 자체 수급화가 모여가지고 이런 대형주들이 오늘 이번 주에 가장 좀 두각을 나타낸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보시고 그런데 지금 이제 이번 주 이제 대형주들만 움직인 게 아니죠. 대형주들만 움직인 게 아니고 종목들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종목들을 보셔야 됩니다. 코스닥도 좀 봐야 되겠고 종목은 주초에서 중반까지는 이제 17, 18일 오늘 이제 그 김영철 부위원장이 도착했죠. 워싱턴 공항에. 그래서 고위급 회담에 대한 기대치로 남북 경협주들이 폴대를 빵 세우고 올라갔죠. 일단은 대표주자 중에 현대엘리베이터. 이번 주 수요일 분기점인데 일단은 12만 원대가 한번 들어왔죠. 12만 한 2천 원까지 갔었습니다. 네.
그 이후에 수요일 오후부터 목금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선제 좀 반영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또 수소차 관련주로 수급이 좀 이동했는데 이 주가는 뭐 주말에 나올 내용들, 주말에 지금 뭐 폼페이오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까지 지금 면담 요청이 지금 돼 있죠. 이 뉴스에 바로 여기서 발진으로 한 번 더 튀어버리느냐 아니면은 단기 한번 뉴스에 팔고 매물 수화를 좀 할 거냐. 네? 지금 한 11만 원대 정도까지 이 부분이에요. 다음은 11만 원과 이 12만 원 이 밴드에서 움직입니다. 크게 안 빠지겠죠. 다음 주 초반 뭐 월화 사이에 엘리베이터가 매물 수화가 잘 되면은 중반 이후에는 상승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근데 이제 다만 이제 뭐 고위급 회담이 나오고 이제 날짜, 장소 확정되고 의제들이 나오겠죠. 그런 내용들이 나왔을 때 아마 일단 1차적으로 여기서는 한번 뭐 좀 호재에 한번 팔자 분위기가 나오면 좀 매물 수화는 좀 되고 가는 것이 맞다. 되고 난 다음에 수화 잘 되면은 이제 본격 정상회담이 뭐 지금 베트남이 이렇게 해졌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기대치에 대한 뉴스들이 나올 겁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겁니다. 회담을 하는 자체도 중요하지만은 이번만큼은 북한이 지금 4개월 동안 침묵의 전술을 쓰면서 미국의 변화를 기다렸는데 뭔가 미국이 화답할 수 있는 상응 조치가 나온다는 신호를 보여주니까 북한이 지금 액션에 옮긴 거거든요. 어떤 상응 조치가 나올 건가? 그냥 뭐 인도적 지원 차원 정도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종전선언 평화협정 이런 이야기 나오면은 시세는 강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 벽을 넘어서 가지고 금강산과 개성공단이 무조건 1순위라 했죠. 제가 제재 조치 해제에. 인도적 지원 다음이 금강산 개성공단 아닙니까? 이런 내용이 패키지로 딜이 된다면은 네, 그 결과 여부에 따라서 상당한 반응을 일으킬 수 있겠죠. 네, 일단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협은 전혀 끝난 게 아니에요. 한마디 좀 접고 좀 쉬었다가 하는 자리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래야 하는 전략이 꼭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북한이 할 수 있는 거는 영변 핵시설, 북한 핵 70% 담당하는 영변하고 미국으로 향하는 ICBM, 네, 대륙간 탄도미사일 요거 폐기하고 지금 맞바꿀 수 있느냐 이게 바로 빅딜입니다. 정상회담 전까지 최고의 빅딜이 그거예요 지금. 네, 그래서 그럼 뭐 참고하셔야 돼요. 일단은 그 대형주만 간 게 아니고 지금 이번 주는 종목이 확산된다는 이야기를 지난주 제가 드리고 왔는데 예, 역시 종목들이 확산됐죠. 특히 이제 인도적 지원 이야기가 나오면서 비료 관련주들이 올라갔습니다. 예, 290, 380 내가 뭐 실전에서도 거래를 해봤는데 상당히 좋았죠. 대유 예, 2만 원 초에서 뭐 2만 한 7, 8천원까지 시세가 열렸죠. 그죠? 단기간. 그러니까 주 초 중반 수요일까지는 남북 경협이 절대 우세했죠. 경농 001550 네, 이런 것도 시세가 제대로 열렸죠. 그래서 지금 이제 경협은 한마디 내고 좀 접는 거지. 최근에 보니까 뭐 도로 관련주도 좀 움직이고, 이게 조비죠. 비료 관련. 비료, 인도적 지원이 지금 파워면에서는 수급면에서 제일 강했어요. 다시 매물 수화하되 제가 이게 경협이 이격 조정을 마치면 끝나는 주가가 아닙니다. 최근에 뭐 시멘트 관련주도 움직이죠. 006390 보면은 이게 한일현대 시멘트. 네, 그죠? 도로 관련주. 09490 푸른기술. 이 푸른기술 차트죠. 이거는 이제 철도 관련주죠. 남북경협은 작년에 크게 시세를 냈던 인자들이고, 이 시세 틀이, 충분히 제가 보기에는 뭐 90, 11, 12, 한 3, 4개월 쉬고요. 다시 미중 간의 정상회담이 있는 빅 이벤트 앞두고 시세가 끝나지 않겠죠. 다만 주반부만큼은 수소차에 있다는 거예요. 네, 수소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자, 이렇게 정리했고. 자, 어제 오후 기점으로 해가 정부가 이제 뭐 수소경제 부분에 대한 수소차에 대한 강한 육성책을 발표했습니다. 대규모 투자 계획도 만드는데 제가 투자자는 냉철해야 되죠. 그래서 제가 이 수소 관련 주는 뭐 제가 지난 연말에 저녁에 방송했던 프로에서도 뭐 풍국주정, S퓨얼셀 이거는 뭐 관심 종목이다 말씀을 드리고 아마 그때 방송을 한 것 같은데 이 수소차가 계속 고한다라고는 저는 보지 않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탄도상으로는 새로운 테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먼저 갔던 뭐 풍국주정이나 S퓨얼셀 이런 것들은 좀 휴식, 오늘 좀 밀렸죠, 이들 선행주자들은. 예, 밀리고 좀 휴식을 취했는데 후발주 중에서 이제 안간 주가들 이참에 한번 뽑아내자.
짧고 굵게 가는 거예요. 자, 일단 시대부터 한번 봅시다. 어제는 유니크가 상한가 들어갔죠. 네, 유니크는 뭐냐 하면은 이제 오늘 뭐 고점대에 좀 밀렸죠. 단기간 상당히 화려했죠. 네, 이거는 수소 제어 모듈과 관련된 기업이죠. 네, 그 다음에 수소 충전 사업자 이야기가 나왔던 126880 이게 JNK 히트죠. 일단 이거 분출한 거예요. 거래량 보세요. 이만큼 거래가 터지기 때문에 여기서는 제가 좀 시세가 더 나더라도 트레이딩 관점에서 이 정도 거래가 터지고 이거는 평소보다 거의 뭐 10배수 넘게 터졌죠. 네, 오늘 거래량 실고 좀 밀렸죠. 많은 고점 치고. 그래서 제가 단기 강세가 나온 것들은 추초까지 터는 거는 저는 한 챙기는 감각이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잡아보고 있습니다. 후발주 중에 이제 안간 주가들이 좀 오늘 좀 움직였어요. 성창오토텍. 네. 이런 거 보면은 이제 못 간 주가들 해가지고 80470. 네. 다만 이제 펀더멘탈 측에서 앞에 게 좋아요. 풍국조정이나 풍국조정은 수소를 직접 생산할 수 있는 거고. S퓨얼셀은 퓨얼셀이죠. 걔는 수소 전지 시스템 자체를 개발할 수 있는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펀더멘탈은 그 두 놈이 제가 제일 좋아 보이는데 뭐 한 가지 덧붙인 다음에 14462 오늘 이 종목 또 급등했죠. 코오롱 머티리얼스. 코오롱 머티리얼스는 저가주입니다. 참고로 3천짜리 주식이에요. 코오롱 상장사 주식 중에 가장 저가예요, 이게. 근데 이거는 뭐냐 하면은 연료전지, 수소전지 연료는 좀 달라요. 수소전지 연료에 분리막이 들어가거든요. 네,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이 있죠. 이 분리막을 생산하는 기업이 코오롱 머티리얼스라는 거. 그래서 이거 후발주입니다. 선도주는 앞에 아까 두 놈이고 풍국이하고 S퓨얼셀이고 후발주들이 한 바퀴 반란을 일으킨 거죠. 근데 얘들이 움직이니까 아까 보니까 삼성 SDI도 빠지고 LG화학도 흔들렸고 지금 보니까 최근에 선전했던 일진 머티리얼스는 올해 상당히 전망이 좋은데 올라가다 빠져버렸어. 왜냐하면은 어떤 이야기가 시작에 나왔냐 하면은 야, 수소차 하면 앞으로 전지가 필요 없잖아. 이런 이야기가 나왔죠. 근데 이거는 너무 앞서가는 이야기다. 제가 아마 연말에 배우에서 한다면서 수소차, 전기차 구분 분석해야 되는데 당장 효율성에서는 수소차가 좋아요. 근데 전기차가 우리가 지금 중국의 경쟁 구도에 동참을 못했어요, 실은 현대차가. 중국과 격차가 벌어진 상태예요. 한국의 전기차는 중국보다 더 못해, 지금. 지금 매출이나 모든 파이야, 자체가. 중국, 인도, 유럽이라는 미국 빼놓고 이 큰, 인구를 가지고 있는 세계 지역이 전기차를 상용화를 확대하잖아요. 수소차는 차후 개발을 한다 이랬는데 아직은 지금 확대 인류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그 경쟁 대회에 이탈됐기 때문에 이제 차세대 수소로 개발한다는데 미안하지만 전기차는 올해부터 삼성 SDI가 한번 충전하고 난 다음에 600km 이상 달리는 2차 전지 개발이 준비되죠. 그 안에 LNF 같은 그 소지업체들 납품도 준비되어 있고 전기차가 오락오락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수소차는 효율성에서 좋은데, 그죠? 충전소가 우리나라에 뭐 100개 밖에 앞으로 충전소 늘린다는데 전기차 충전소는 코드만 꼽으면 되잖아요. 거기 한 5억 미만의 충전소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수소차 충전소는 하나 만드는데 50억 이상. 도심이면 더 돈 한 4, 50억 넘게 들 것 같아요. 네. 그러고 지금 뭐 이게 수소차 이게 보급률이 앞으로 우리가 많이 땡겨놔야지만 2040년까지 620만 대. 2040년 몇 년 남았어, 지금? 21년 남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단기 시세 연초에 정부 정책 테마다라고 보는 거고, 요것 때문에 2차 전지 수요가 뭐 급냉할 거다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이번 주 많이 빠진 건 저는 다음 주 기회가 될 것이다. 네. 펀더멘탈이 좋고 실적 전망이 좋은 소재주들 다시 반격이 나올 수는 있지 않을까. 이런 전망도 함께 내려드리겠습니다. 자, 시간을 너무 많이 할애해버렸네. 자, 그 다음에, 자, 오늘 뭐 강한 대형주하고, 그 다음에, 어제 보니까 수소차 관련주 가면서 코스닥 바이오를 대표하는, 뭐 대표적으로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 너무 많이 빼죠? 셀트리온 본주까지 20만 원을 잠깐 위협했었어요. 단기간에 이건 이제 지금 제가 지난주도 좀 바이오는 좀 조정 예상되기 때문에 압축을 좀 해라 했는데 대표 바이오주들이 막 코스피 가는 사이에 너무 많이 빠졌죠. 이거는 또 코스피 아니에요, 셀트리온. 그래서 오늘 제가 보니까 얘가 움직이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오늘 4% 돌아서고요. 네. 일단 코스피
코스닥의 대형주들은 좀 사실은 그 바이오 아닙니까? 너무 쉬웠죠? 좀 움직임이 나와야 돼요. 네, 지금은 이제 시총 이득인데 저는 시총 이득이 바뀔 가능성이 높다 상반기 하면서 바이로메드를 지난해 말씀드렸습니다. 역시 바이로메드가 제일 센 놈이죠. 뭐 지금 신라젠 HLB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이거 신라젠 차트하고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들. 게임이 안 되죠? 예, 그만큼 바이로메드의 기대치가 높았는데 여하튼 뭐 제가 바이오주 대표주 소수 압축에 가는데 뭔가 올 상반기에 이슈와 모멘텀 임상의 이슈가 있는 것들이 더 세게 간다는 거 잊지 마시고 다음 주 초반에서 중반 사이는 제약 바이오군들 중형급 주가들도 좀 움직였죠. 네, 최근에 휴식을 취했던 이거 코스피의 부광약품 이런 중형주 뭐 이런 삼천당 제약이라든지 네, 휴식을 취한 주가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좀 가격 매력 기반으로 순환 반등고리가 형성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일단 요거는 지금 현재로서는 경기산업재 축이 주축이에요. 대형주는 경기산업재 축을 축으로 해서 특히 이제 기관 투자들 일단 이쪽에 움직이니까 뭔가 볼륨을 채워 넣었지. 코스닥을 많이 팔았거든. 근데 외국인들은 그렇게 안 본다는 거예요. 일단 먼저 대형주들을 배팅해가 다 돌려놨죠. 그 다음에 한국 시장에 내용되는 뭐 제약 바이오군이라든지 중형주, 미들급 사이즈에 있는 종목들도 외국인들은 만진다. 오늘 만졌죠? 코스닥 매수량이 오늘 확대했잖아요. 그래서 기관들은 제한된 자가 일방적으로 코스피로 밀어줬고 이번 주 코스닥을 많이 팔았어요. 그러면서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분위기가 안 좋았죠. 근데 이거는 너무 극단적인 처방이라니까. 대형주는 다음 주 단기 고점화되고 이격 조정을 줄 거고 실적 시즌 4분기에 나올 대형주들 경기산업재 실적 좋은 기업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다음에 실적이 좀 연동될 거고 큰 변동 안 줍니다. 이번에 많이 빠지면 기회로 보셔야 되겠고 그다음에 이들이 좀 헤매는 사이에는 휴식을 취했던 코스닥 중형주나 코스피 뭐 제약주라든지 이런 쪽으로 순환이 돌아갈 것이다. 남부 경협주는 다음 주 중반 전후 소화 과정을 좀 쉬었던 가죠. 잘 거치면은 여전히 지금 2차 북미 정상회담이 7개월 열리고 이번에 뭔가 구체적인 사안과 상응 조치가 나오는 역사적 순간에 시세가 그렇게는 마무리되지 않을 것이다. 그걸 말씀드리면서 오늘 명인들의 복귀 금요일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